안녕하세요. 한국중소형호텔협회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일반 숙박업이 왜 점점 더 힘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숙박업의 위기입니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숙박업 매출 추이에 관련된 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때 이렇게 잠시 낮아졌지만 결국 코로나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숙박업 매출 추이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연도별 일반 숙박업 객실수 변화인데요. 일반 숙박업의 객실수 변화입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인데요. 추세를 보시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2019년부터 코로나 시기에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 거죠. 이렇게 매출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돼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과연 일반 숙박업의 객실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객실 수가 줄어들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모두 다 알다시피 많이도 줄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자면 우선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객단가 하락도 너무 심하고요. 에어비앤비, 풀빌라, 레지던스 등 다양한 신규 숙박 형태의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인 일반 숙박업은 지속적인 가격 인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리모델링하고 뭘 해도 사실 야놀자나 여기 어때 같은 사이트에서 뭐 손님 없을 때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서로 눈치 보면서 가격 내리는 거밖에 없지 않나요? 거기다가 이번 달 장사가 너무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또 그 야놀자 요요때 고액 광고 하는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이렇게 야놀자 여기어때 국내 플랫폼의 과도한 쿠폰 경쟁, 특가 경쟁, 광고 노출 경쟁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객단가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악화와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건 앞에 봤던 내용이랑 좀 겹치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가도 있지만 임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료 같은 것도 상당히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상당히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자가일 경우에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해서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해서 이용하고 계신데 그 금융 이자들이 늘고 있어서 그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함께 인건비도 늘고 있고 각종 유지 보수라든가 리모델링 비용도 사실 많이 늘고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OTA 플랫폼을 통한 예약 거래 시 발생하는 높은 중개 수수료, 통상 10에서 15%, 거기에 매월 수십만 원에서는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광고비는 업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죠. 댓글로 두 명 들어와 계시네요. 네, 시작하는 거 맞고요. 라이브 기다렸어요. 아직 좀 어설프고 경험이 없어서 좀 부족한 게 많겠지만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반 숙박업은 구조적으로 조식, 식음료, 부대시설 등 특급 관광 호텔에서 이렇게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해 일반 숙박업 같은 경우에 그런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객실 판매, 객실 단가라든가 객실 수요가 없는 이상 수익 개선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정비는 증가하고 그에 반면 수익을 줄어들고 있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플랫폼 종속 구조가 이어지는 게 현실인데요. 예전과 다르게 소비자들은 기존 전통적인 모텔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좋은 호텔이라든가 풀빌라, 리조트 등 고급화된 숙박시설을 선호하고 호텔 자체가 갖고 있는 브랜드라든가 위생, 그 다음에 이미지,
뭐 시설의 어떤 좀 트렌디함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OTA 중심의 예약 시장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광고비나 수수료 부담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플랫폼 없이는 손님이 없고 플랫폼을 써도 이익이 남지 않는 왜곡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절실히 절절히 이렇게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인구 감소와 수요 기반이 약화된 문제도 있는데요. 보통 저희 일반 숙박업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가 주요 수요층인데 이런 20대에서 40대 핵심 수요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서 유흥업, 또 많이 밤문화라고 하죠. 밤늦게 뭐 회식을 한다든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죠. 쇠퇴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일반 숙박업 전반의 시장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와 더해서 고령화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는 기존 뭐 대실이라든가 단기 체류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가고 있는 일반 숙박업에는 상당히 부담이자 악재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구조의 붕괴와 수익의 소멸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연도별 숙박업 매출 추이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숙박업 객실 수도 분명히 줄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파이는 커졌지만 나누는 사람은 많아졌다. 아까 이 나누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는 일반 숙박업은 줄었지만 관광 숙박업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뭐 공유 숙박을 비롯해서 호스텔도 그렇고 관광 숙박업 숫자는 늘고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사람은 많아졌고 수익은 점점 얇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숙박업의 가격은 내려가고 비용은 오르고 이익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마케팅, 뭐 야놀자 여객들 통한 마케팅이 고작이겠죠. 그런 것이나 뭐 점포 개선, 시설 뭐 리모델링 뭐 수억 원씩 들여서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개별적 사업자들의 역량으로는 이런 거를 이루기엔 제한적이지만 저희가 조직돼서 이해관계가 맞는 일반 숙박업 사업자들이 잘 모여서 산업 구조 자체를 혁신한다면 어느 정도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중소형호텔협회에서 4대 구조개혁 개편 전략을 한번 짜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광형 일반 숙박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관광 숙박업이 있고 일반 숙박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거를 탈피해서 관광형 일반 숙박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취지로 정부에서 일반 숙박업을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하려고 어떤 제도적 시도를 해보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매우 어려웠었어요. 뭐 관광 숙박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뭐 부대 시설을 준비해야 된다든가 뭐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객실을 많이 포기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저런 조금 수익성에서 좀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제도 때문에 제대로 이게 현실화되질 못했는데 저희 한국중소형호텔협회에서 제안하는 건 그 중간 단계인 관광형 일반 숙박업을 좀 개발하자는 겁니다. 일본 같은 데도 보면 크기가 뭐 크지 않고 아주 작아요. 작지만 아주 전문화된 숙박,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좋은 호텔 시설들 대신 뭐 로비가 크다든가 부대 시설 같은 게 없어요.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그런 좋은 숙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여행의 어떤 허들을 낮추거든요. 사실 여행이라는 거 보통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 돈과 시간이 문제죠. 근데 우선 시간이 낮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돈 문제인데 돈에 있어서 교통비랑 숙박비를 최대한 아껴야 또 여행이나 관광을 가서 콘텐츠, 뭐 먹고 마시고 경험하는 거에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 부산을 간다고 쳐보면 뭐 먹고 마시고 경험하는 데는 돈을 쓰는데
그닥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아니, 숙박비가 사실 가족들과 함께 가는데 대실 영업을 하는 일반 숙박업에 가는 건 솔직히 많이 꺼려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요건을 만족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3성급 이상 호텔들이에요. 그래서 3성급 호텔을 예약하려고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못해도 3, 4시 뭐 5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정말 잠만 잘 건데 뭐 그 뭐 부산에 부산을 여행을 한다 치면 부산에 도착해서 도착한 순간부터 짐 정도 보관하고 하루 종일 먹고 경험하고 이렇게 잠잘 시간에 들어와서 잠만 잘 텐데 그렇게 비싼 숙박료를 지불하려고 하면 여행이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 서민들 월급이나 뭐 이런 걸로 가처분 소득을 계산해 봤을 때 이런 숙박료는 그냥 여행을 못 가게 되는 큰 허들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광형 일반 숙박업이 많아지면 분명 여행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숙박업을 보면 교통 요지나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반 숙박업 중에 지역별로 한 10% 정도는 관광형 일반 숙박업으로 전환을 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실 영업을 중단하고 숙박 전용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숙박 단가 상승 구조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대실이라는 걸 받는 이유도 사실 수익적인 것 때문인데,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숙박을 좀 더 유치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숙박이 가격 단가를 상승할 수만 있다고 하면 사실 대실 안 받고 운영하는 게 상당히 더 편하거든요. 저희 한국중생호텔협회 이사님들도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오히려 되게 편해하세요. 뭐 낮 동안 뭐 대실 안 받다 보니까 뭐 청소라든가 이런 운영 비용도 줄어들고 이런저런 이슈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실이 줄어든 만큼 그거를 보완할 수 있게 숙박 수요가 조금 늘고 객단가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낸다면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와 연계한 뭐 인증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도 보면 일정한 연도별 계획이 있고 그런 수요들이 많거든요. 마이스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대규모 뭐 구차원에서 유인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가 그 컨퍼런스 뭐 이런 행사들을 유치해서 숙박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관광형 일반 숙박업과 연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대실 영업이라는 게참 중요한 그 허들인데 대실만 받지 않고 이렇게 깨끗한 전문 숙박을 합리적인 가격에 유치할 수 있게 그런 호텔 사업장만 있다고 하면 그런 관광 숙박 전용 숙소로 선정된 일반 숙소에 홍보도 해주고 그런 수요도 늘려주고 뭐 예산을 배정해서 리모델링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대실 운영 숙소 이렇게 말했던 관광형 일반 숙소가 지역별로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박 단가가 어느 정도 다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 내 대장 업소들이라고 하죠. 그런 좋은 업소들이 대실을 안 받게 되면 그 나머지 일반 숙박업에 대실 수요가 집중되는 효과도 있고 대장 업소들이 숙박 요금을 뭐 1, 2만 원, 2, 3만 원 올리는 정상화 작업을 성공하게 되면 나머지 숙소들도 가격을 좀 이렇게 정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상호 공생 구조가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OTA 수수료 구조의 공정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OTA 운영비와 숙박업소 제공 가치를 고려한 적격 비용 산정 기반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와 유사한 모델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게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우선 저희 일반 숙박업 사업자들을 이해가 맞는 일반 숙박업 사업자들이 잘 모여서 논리와 강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중소형호텔협회가 표준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안 및 법제화 추진을 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보다 많은 중소형호텔 사업자들이 모이면 한국중소형호텔협회가 나서서 표준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법제화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OTA와 집단 협상력 확보를 통해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는 것도 있죠.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혀 우리 중소형 호텔 일반 숙박업 사업자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OTA도 그렇고. 왜냐면 너무나 모래알같이 뿔뿔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거 힘도 없는 거 아주 무시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조직화된다면 이런 협상력을 확보해서 수수료를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걸 유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정말 저희 조직이 전국의 모든 중소형 숙박업, 일반 숙박업 사업자들이 잘 모이기만 하면 낮은 수수료에 좀 소위 말하는 착한 예약 숙박 앱을 사업화하고 싶은 자본과 실력이 있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의 구조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조직화되고 이렇게 조직력뿐만 아니라 양적, 질적으로 저희 협회가 잘 커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각 구마다 이렇게 중소형 호텔 사업자들, 일반 숙박업 사업자들 이렇게 조직을 하는 번영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번영회를 통해서 또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호텔 실증 사업인데요. 무인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 객실 제어, 야간 무인 관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과 운영 안정화를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 중소형 호텔, 일반 숙박업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런 기술 자체가 아직은 현실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도입해서 제대로 성공한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이렇게 실증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과감하게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사실은 이렇게 이런 무인식 스마트 호텔을 하려고 해도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처음에 도입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 사례를 만들어서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반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스마트 호텔로 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정책이나 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간 무인관 시스템에서 좀 불안감을 느끼는 원인 중에 하나가 100% 밤에 무인관제 시스템을 넣더라도 100% 물리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리스크 때문에 이런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협력사인 스마트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스마트뷰 공동 매니저를 출시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야간에 무슨 일이 물리적으로 대응할 일이 생기면 무인관제실에서 사람을 출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초구라고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한 사업장만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비용적으로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지만 지역 내에 뭐 10개, 20개가 공동으로 무인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지역 내에 야간 출동 매니저를 공동으로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성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야간 출동 매니저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간 무인관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과 대응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 물리적인 상황에서 대응할 수도 있고, 뭐 야간 시간에 특히 걱정이 많은 미성년 출입 문제도 오히려 스마트 호텔 이렇게 무인 키오스크라든가 무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거의 100%에 가깝게 그런 미성년 출입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제일 큰 허들 중에 하나인 가격을 좋은 실증사를 만들어서 정부 스마트 상점, 스마트 관광 예산 연계 지원을 확보해서 이 도입하는 데 비용적 부담이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한국중소형호텔협회로 번영의 단위로 일반 숙박업,
중소형 호텔들이 잘 조직이 되면 저희가 함께 공동 구매 또는 공동 계약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공통으로 드는 비용들이 린넨이라든가 뭐 세제도 있을 수 있고 소모품, 소방, 위생 서비스, OTA 광고비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동으로 드는 것들을 공동으로 아예 구매를 해서 싸게 들여와서 비용을 낮추거나 공동으로 개별적으로 계약해야 되지만 똑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협상력을 높여서 가격을 낮추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협회 주도하에 공동구매, 공동계약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 절감하고 이익을 회복하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개별 사업자들이 각계전투로는 이룰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래서 저희 한국중소형호텔협회가 잘 일반 숙박업자들, 중소형호텔 사업자들 잘 모으고 연결하면 이런 것들 실질적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이제는 조직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일반 숙박업의 위기는 개별 숙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이다. 이제는 개별 경쟁. 사실 개별 경쟁이라고 해봤자 뭐 하시는 게 뻔하잖아요. 그냥 플랫폼에서 가격 내리고 그냥 광고비 올리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같은 이해관계가 맞는 동호자들끼리 연대와 조직화를 통해서 좀 수익 구조를 바꾸고 정책을 만들며 산업을 새롭게 재설계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런 일을 저희 한국중소형호텔협회는 당장의 어떤 생존을 넘어서 미래의 경쟁력을 만드는 구조적 혁신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중소형호텔협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선 지금은 서초구와 계양구 두 구를 번영회를 조직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리고 그 실증 사례를 통해서 모든 전국의 구를 이렇게 번영회 형태로 조직을 할 텐데 뭐 이런 번영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많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번영회에 들어오시면 당장 매달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드리는 것과 우선 린넨을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비교해 보셔서 최저가 보장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 파트너 린넨 업체인 아이디 린넨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최저가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할 거니까 그런 것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점차 저희 협회가 잘 조직되고 양과 질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어떤 건의와 권능으로 우리 회원사들, 한국중소형호텔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 숙박업 사업자들, 중소형호텔 사업자들을 위해 혜택과 지원을 많이 늘려 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라이브를 해봐서 말도 더듬더듬하고 뭐 제대로 잘 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하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3명 정도 봐주고 계신데요. 아까 뭐 5명까지 시청자가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하시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라이브 방송하면서 앞으로 점점 실력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라이브 방송할 때 이렇게 채팅창에 채팅도 좀 쳐주시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오늘 일요일인데요. 한 주 동안 영업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